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리남 그 유명한 수리남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열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수요일의 그 남자,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진봉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수리남 보셨어요? 수리남. 아니 안 봤어요. 그런데 목사 나와요. 아 그래요? 이슈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황정민이가 막 아니 그분은 좀 사이비 같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근데 평가하고 아까 싶지 않고. 광고하면서 광고 주님 이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천국의 맛 이래가지고. 광고 주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광고 아니 괜찮아요. 광고주잖아요. 너무 네. 맞아요. 내가 가는데 띄고 말해.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깊으신가 노영희 변호사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의 맛 네, 광고 주님 이래서. 저는 음식에 대한 신앙이 깊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요?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 용서받을 그래요? 수 있습니다. 회개를 예. 잘 안 해가지고 나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앞만 보고 쪼박쪼박 걸어가자. 이게 제 살아가는 철학입니다. 자, 합시다. 예. 오늘 이등관 가짜뉴스 근절과 전방위적 수사 여기 대해서 한번 또 방통위를 한번 조근조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가 18일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고 뭐 앞으로 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먼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이거 보면서 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몇 번 이 기자들이 질문을 막 해대니까 가짜뉴스예요. 이러다가 가짜뉴스만 물어보는 사람들하고 더 이상 질의응답하지 않겠어요. 샥 가버렸잖아요. 어우, 세네. 아니, 저는 그래서 김혜영 후보자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뉴스 얘기하다가 도어 스태핑 그만뒀잖아요. 네. 그걸 핑계로 기자하고 한번 이제 설전 있고 나서 똑같은 것 같아요. 김혜영 후보자도 그런 태도잖아. 뭐 아니 가짜뉴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해명을 하세요. 해명을. 뭐가 가짜인지 말해줘야지.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문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아니 언론한테 언론 역할 하지 말라는 거가 똑같아요. 네. 물어보지 말라는 건. 네. 그럼 자기가 해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해명을 못 하니까 무조건 가짜뉴스래. 아니 이 정부는요 뭐든지 자기들이 해명하기 힘들고 뭐가 좀 궁색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로 막 치부를 해요. 네. 무슨 기준으로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언론은 원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나는 국회만 패스트 트랙이 있는 줄 알았어. 패스트 트랙을 하겠대. 왜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어떤 민원이 들어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진보든 보수든 민원을 엄청 집어넣어요. 네. 자기들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 보기에 뭐 뉴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진행자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민원 넣거든요. 이 사람 처벌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막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는 순서대로 처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방심위에 뭐 예를 들어 10일 전에 온 게 메뉴에 있으면 그것도 처리를 해야 되잖아. 네네. 근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말이 뭐냐. 가짜뉴스 관련된 게 들어오면 이걸 먼저 하겠다는 거야. 늦게 들어온 거를.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어도 그걸 먼저 매일 먼저 신속.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뭔지는 먼저 그러면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러니까 가짜뉴스라는 정의 자체가 아직 없어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뭐가 가짜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대해서 학자들도 저도 언론 학자잖아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정의 내려놓은 가짜뉴스는 정의가 없어요 현재. 이건 사람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방심위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면요. 자, 가짜뉴스라는 규정을 방심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이 9명이거든요. 네. 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해요. 그리고 3명은 국회의장, 3명은 국회에서 해요. 국회 과방위에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여야 구도가 6대3 구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이 6명 추천하고 야당이 3명 추천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이런 구조가 됐는데 그건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아니 정치권이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그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정한다? 그럼 자기들 정치적 입맛에 맞는 것을 가짜뉴스로 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 규정을 정치권에 맡기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 아무거나 올라오면 이거 가짜뉴스네? 기준도 없이.
이건 가짜뉴스라고 하는 건 불편부당해야 되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시민사회단체나 언론학자들이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람들이 모여서 가짜뉴스 정의를 만들고 그 규정에 맞게 뭐 예를 들면 심사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 내가 이건 가짜뉴스다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6대 3이면 여당이 항상 유리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뭐. 그래서 어젠가 그 뭐 신속 안건을 그걸 올렸어요. 신학님 뭐 누구지? 신학님 김만배 씨 관련해서 보도한 내용에 인용 보도한 회사들 있죠. 네. MBC, YTN, KBS, JTBC, MBC는 좀 연기해놨어요. 네. 왜냐하면 그 청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 준비가 좀 안 돼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MBC는 뒤로 밀어놨긴 했는데 거기에 최고 수입 범칙금을 최고 징계를 했어요. 그게 이제 과징금이거든요. 네. 최고 징계를 했어. 그것도 신속 안건을 올린 거예요. 원래 다른 거 있는데 뒤로 있는 걸 앞으로 올려가지고 패스트트랙 올려놓고 이거 가짜 뉴스다. 무슨 근거로 가짜 뉴스냐고요. 아니 그리고요 김만배 신학님 씨 녹취록이 가짜다. 이거 누가 증명했는데요 지금 수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도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네, 이 내용이 가짜인지 아닌지도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도 물론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잘못 보도한 건 있지. 예를 들면 커피를 누가 타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 또는 당시에 그 이과장이었나? 중수이과장. 네. 그 당시에 이 문제 대장동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관여를 했냐 안 했냐 봐줬냐 안 봐줬냐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의 조사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아직 법원의 판결도 안 나왔고 그럼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또 심지어는 재판까지 가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도 안 나온 걸 가지고 이게 가짜뉴스야. 이거 보도한 건 나 가짜뉴스 보도니까 너희들은 처벌받아야 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체. 아니 저는 이게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하려고 패스트트랙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려고 이런 근절대책 만들어 놨냐.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나 똑바로 내리고 나서 그것도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가짜뉴스 정의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처벌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고요. 이 김학님, 신학님 두 사람의 김만배 신학님 두 사람의 녹취록에 관련돼서는 진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고 그 전까지는 처벌하면 안 돼요.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나중에 그러면 검찰의 결과가 나오고 재판까지 가가지고 이게 무죄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땐 그러면 받은 손해를 다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언론 탄압의 한 종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어떤 A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이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렇죠. 사람이 네. 라고 내보낸 보도하죠. 거예요. 네, 자 맞아요. 그러면 그 회사와 같이 이렇게 취재를 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은 인용해서 이 회사가 그렇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만 말해요. 그렇죠. 뭐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수사했고 뭐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최진봉이가 저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맨날 다운표 쳐서 말하잖아. 그래서 그렇죠. 최진봉이가 저렇게 말했습니다. 요거만 전달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전달했다고 해서 그거를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징계한다? 그것도 최고 수위로? 그러니까 말이 안 그 된다. 말이 안 되는 말이 거거든요. 안 되죠. 게다가 지금 얘기는 그런 회사만 고소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전달했던 보도했던 앵커들을 지금 다 같이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분들이 스피커란 말이죠. 네. 예를 들면 KBS 주진우라든가 네. 그 당시에 이제 김어준 씨라든가 네. 그다음에 KBS 또 최경영. 최경영이라든가 이미 고발됐어요. 이 세 명은. 그래갖고 맞습니다. 지금 주진우 씨가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그게 앵커가 그냥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죠. 이거 하는 걸 가지고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한다는 거는 도대체가 무슨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게다가 이번에 걸리지 않았지만 또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인사들이 또 네, 세 명이나 있어요. 뭐 박지훈, YTN의 박지훈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너 한번 변상욱 고소할까 기자. 생각해볼게. 그리고 변상욱 이런 사람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와 이게 뭔가 아예 그냥 입을 꼬매라 그러지 그냥. 아니 그러니까 진행자가 아니, 난 나보고 이해를 입을 못 꼬매라 하겠어요. 이렇게 입을 꼬매라고. 그러니까 노영이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잘 빠져나가지? 예전에 한번 됐어요. 악담을 해, 악담을. 알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진행자가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그럼요. 녹취록을 보면 녹취록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근데 그거를 그 앞에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 이제 가짜 뉴스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이 진행자는 그걸 인용하면 안 돼. 네. 그냥 녹취록 있었는데 녹취록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청취자 입장에서 그 녹취록 안 들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녹취록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결과인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출연자한테 물어보거나 인터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게 가짜뉴스를 생산했다고 하면 아니 진행자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출연자들이 거기서 논평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행자가 단정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녹취록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논란이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마저도 처벌해버리면 진행자 진행 못해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KBS 사사건 건인가요? 거기에서 앵커가 이제 패널이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예. 아 그럽니까? 그리고 넘어갔대요. 그래서 주의인가 경고받았대요. 주의 조치인가 받았대요. 왜요? 그냥 아 그런 거 넘어갔다고. 그럼 앵커가 어떻게 그거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앵커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양쪽에 지금 여야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진보 보수 아니면 뭐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 사람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앵커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앵커가 거기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어요. 그거 맞아요. 그거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중립성 훼손이에요. 방심위의 규정 중에요.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규정에. 그것도 심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니 진행자가 이래라 저래라.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라고요? 그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몰라요. 양쪽 의견이 부딪히니까 A라는 뭐 여당 추천, 야당 추천 그런 사람들이 토론을 할 때 거기에서 진행자는 그냥 중립을 지키면서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진행자가 거의 개입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니면 이 사람의 논평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서 반박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걸 안 했다고 문제를 삼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럼 진행자들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말한 거 잘못됐어요. 이 사람이 말한 거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입니까? 그러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중립성 훼손이에요. 말 안 되는 거예요? 나 몰랐네. 아, 나 말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말이 되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앞으로 그냥 하고 뭔 소리예요 지금? 그래야 되겠다 했는데. 아 윤두현 미디어 정책조정특위위원장 국민의힘입니다. 허위 날조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진행자 세 사람을 우선 고발하겠다 하면서 주진우, 최경영, 김어준 씨를 고발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정적 몸통이 윤석열 후보다라고 하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주장과 똑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해당 녹취록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에 관련 의혹을 부풀렸다라고 판단하면서 다른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현재 당시 TBS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신장식 씨, YTN의 변상우, 박지훈 씨 등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 YTN에 나는 이동영이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이동영 씨가 제일 세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신장식 씨는 사실은 뭐 이제 지금 MBC에서 이렇게 이러고 나가고 있으니까 TBS, MBC 지금 뭐 딱 타겟이 되고 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박지훈 씨? 박지훈 씨는 제일 중립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면서 말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소용이 없다 이러는 걸까요? 노 코멘트. 자 어쨌든 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좀 황당무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언론의 재갈을 자꾸 물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그럼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들은 따끈따끈한 소식에 의하면 최진봉 교수에게 그 야당의 어떤 고위 그 영향력 있는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인사가 네. 최진봉 교수 이번에 총선 안 나갑니까? 성공회대 그걸 근처에 또 언제 들었어? 거기 이렇게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라고 물어봤다는데 대답을 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진짜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무슨 계획하고 만난 게 아니고 커피숍에 있는데 거기 옆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네. 가면서 저를 만나서 똑같은 그 말했어요. 지금 그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말을 저한테 하셨는데 제가 저는 가짜뉴스 아니에요. 네, 그건 진짜예요. 근데 제가 네. 출마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뭐 특정 지역구까지 꼭 집어서 꼭 집어서 말씀하시더라고. 말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진봉을 모르시는군요. 최진봉은 갖다 떠먹여줘야지 겨우 씹습니다. 얼마나 게으른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면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 나는 별로 그게 행복해 원래 보이지. 본인이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제가요? 근데 하고는 싶은데 하기까지 과정은 귀찮고 싫고 이러니까 안 하는 거지. 에이, 사람이 좋아 왜 보이지 그래. 않아요? 솔직히 힘들 것 같아 그거 하면. 힘들죠 당연히. 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좀 제정신 바뀐 사람이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이뻤던 잘하고 이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폭거하고 막 질주하는 이런 사람들 좀 그러니까. 잡아주고 그럼 좋잖아요. 그렇긴 하죠. 어쨌든 본인은 좀 희생해 보여.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희생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욕심이 없어요 저는. 저걸 좀 잡아줘 보세요. 욕심 없다는 그 말에 대한 반응을 한번 제가 노골적으로 해볼게요. 아! 자, 어쨌든 예. 중요한 거는 예.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 가방위 국민의 소속 위원들과 이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 하면서 예. 지금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선거 조작 공작 카르텔에 지하에서 괴베스가 탄식하고 있겠다고 생각한다 말했다는데 괴베스가 진짜 이거 보면 더 웃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너무 많은 매체, SNS, 유튜브, 딥페이크 기술까지 생겨서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활약을 하면 지구를 뒤엎어 놓겠구나 자기 정체성을 생각했다는 밝혔네. 겁니다. 네. 예. 야, 이게 그럼 자기가 하면 충분히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야, 그겁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이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이 녹취록이 거짓이란 걸 기정사실하고 모두가 네, 얘기를 하고 있어. 수사도 안 했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요. 지금도 논란거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장동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도 수사를 안 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진실을 확인해 보고 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면 그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그치. 지금 이렇게 마치 이게 기정사실화 돼버렸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방통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대선 공작이라고 무슨 근거가 있냐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네. 근거도 없고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네. 이제 수사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아직 제가 볼 때 본격적인 수사도 안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잘 안 네. 됐어요. 그런데 아니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이게 조작이라는 거죠? 아니 김만비 씨 말이 100%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녹음하는 것도 짜고 했다고 조작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두 사람이 말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김만배 씨는 몰랐다잖아. 일단 인터뷰 자체가 짜고 한 게 전혀 아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쨌든 검사가 봐줬다. 그 검찰 라인에서 그런 얘기죠. 부산저축은행 녹취록은. 사건 관련해가지고 커피만 조사받으러 가서 커피만 마시고 온 경우가 어디 있어요. 누가 탔는지도 모르는 그 커피를. 어쨌든 그런 것의 사건의 본질은 뭐 콕 찍어서 A가 뭐 누굴 봐줬다 이런 거보다는 이 검찰 조직이 그 당시에 이걸 좀 무마하려는 여러 가지 있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뭐 그건 뉴스타파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뉴스타파가 그렇게 보도를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인용 보도한 건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래서 방통위원회에 최민희 전 의원이 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임명도 안 하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지금 할 생각을 좀 하고 있나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횡포? 아무것도 못하게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되게 그거 하기 전에는 여러 방송 나가서 옳은 말 바른 말을 조곤조곤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나오면 상대방 패널이 싫다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왜? 쟤랑 나랑 싸우면 나만 힘드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부러 방통위원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딱 묶어놓은 거 아니냐. 재가를 묶어놓고 그러니까 그러고 하고 나니까 아무런 방송에도 출연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통위원이 된 것도 아니고 가만히 묶어만 놓는 거죠. 아주 고도의 전술하니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법적으로 어쨌든 조치를 취해서 뭔가 해본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후임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용이 됐습니다. 여기가 됐죠. 관련해서 즉시 항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했어요. 네. 더불어서 방통위가 같은 날 오전에 야권 추천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의결해서 2명이 빠지니까 네. 어쨌든
8인 체제로 운영이 되겠다 이런 얘기면서 입맛대로 인사를 계속 할 것으로 지금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웃겨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 자체가. 지금 네. 왜냐면 전체 박문진 이사는 9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네. 원래 6대3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러면 6대3 구조라고 하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여당,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이 6명, 3명이었거든요. 근데 네. 권태현 이사장 물러나게 했고 그게 다시 법원에서 인용이 돼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새로운 사람 임명을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이상해요. 기다려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김성근 보궐이사가 잘못 들어온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가처분 인용이 됐으니까 이 자리가 이 사람, 그러니까 권태현 이사장 대신 이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인용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해임돼야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 임명 처분 집행 정지가 인용이 된 거잖아요. 또 그렇죠. 법원에서.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자격을 잃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즉시 항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통위가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이 사람 김성근 이사할 때 2명인지 3명인지 제가 기억이 잘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김현 의원이 나간 뒤인지 그 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이 아니고 3명, 최대로 봐서 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 의원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서 처리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또 이렇게 김기중 이사를 지금 2명밖에 없어요. 2명 있는데 2명 있어도 김기중 이사를 또 해임을 했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행을 해둘러도 되는 겁니까? 안 돼요. 방통위가 5명이 있는 이유가요. 그리고 여권 추천을 2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체 행정부 조직 중에 차관을요, 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는 데는 방통위 한 군데예요. 방통위가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차관 자리를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제로 하고 그렇죠. 야당 추천 위원들도 함께 의견 들어서 네.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방통위를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냐고요. 자기들 2명 앉아 있어요. 방통위원장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2명. 그 사람들 다 해 뭐든지. 아휴. 이거 법원이 이렇게 판결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판결이 내려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또 김기중 이사를 해임해버려요. 그러니까 8명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이런 구조로 가면서 계속 박문진을 괴롭히고 박문진이 이사가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MBC 사장 해임한 거예요. 지금 KBS하고 똑같아요. KBS 사장이 해임됐잖아요. 네. 이사들 바꿔가지고 숫자 바꾸고 그래가지고 해임안 넣어가지고 해임해버렸어요. 근데 그 해임안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정연주 이사장 해임할 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해임을 했어요.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년이 지나서 무죄가 났어요. 무죄 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죠. 이런 식으로 과연 그러니까 무슨 딱 떨어지게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해임의 내용을 보면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 적자가 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이 정현주 사장은 배임 혐의로 그때 당시 네. 해임을 시켰거든요. 근데 나중에 법원 가서 판단받아보니까 배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쫓아내고 나서 몇 년이 걸쳐서 법적 절차가 대법원까지 결론이 난다 한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박문진 이사를 바꾸는 것도 결국은 MBC 사장을 바꿔가지고 MBC 진행자들을 다 쫓아내고 본인들을 원하는 사람을 앉히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게 내가 참 요즘 생각이 드는 게 확실히 세용지만은 있구나. 그때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그때 올라갔을 때 최진봉 교수 자기들 원선했다가 잘렸잖아요. 잘린 게 아니라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떨어졌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붙었어 봐요. 최진봉 교수도 방송이 생명인데 방송 아무데도 못 나가고 여기저기서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이제 있어야죠. 그러니까 인생은 세봉지마다 노영이랑 일하면 잘 떨어진 된다. 게 잘 됐다. 노영이랑 이런 게 잘 됐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진짜 최진봉 교수님을 뭐 예. 웃기자고 하는 말이기보다는 예. 이 씁쓸함을 제가 좀 우회적으로 이게 조금 돌려서 좀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모질게 남을 비난하거나 비꼬는 사람은 아닌데 최진봉 교수 딱 보니까 얼마나 저 사람은 팔자가 좋은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보세요. 팔자는 내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좀 했습니다. 저는 팔자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 믿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알겠어요. 뜻을 믿습니다. 예. 자, 예.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유나 씨가 가수 자우림의 김유나 씨가 예. 이번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자기가 이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아주 그냥 몰매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요, 뭐 개념 없는 연예인이다, 싸가지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예.
국민의힘 대표가 한 말은 개념 없는 연예인이다 이 말이었고요. 뒤에 싸가지 운우는 제가 한 말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맹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속사에서 네. 정치적인 거 아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받아주지 말아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계속해서 연예인의 발언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인이 그것도 여당의 대표잖아요. 여당의 대표가 연예인, 유명인이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건 난 처음 봤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 지나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까지 가면 너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겠어요. 지금 이게 김윤아 씨를 대해서는 개념이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헐리우드에서 시상식 같은 데서 자기 소신발언을 하는 유명 배우들. 스타들 많잖아요. 배우들. 비난한 거 보셨어요? 미국 정부에서? 미국의 무슨 여당이나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정말요,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제가 물어볼게요. 김윤아 씨가 비판한 건 일본이에요, 일본.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 네, 정부를 비판했습니까? 우리 여당을 비판했습니까? 국민의힘을 비판했어요?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어요? 일본 비판했어요. 일본이 그런 행동하는 게 잘못됐다고 오염수 방류하는 거. 네. 근데 왜 국민의힘 대표가 발끈하는 거예요? 어느 당 대표예요, 본인은? 이상하잖아. 일본 비판하고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 거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지구가 아프고 그렇게 하면 오염이 되고 김윤아 씨는 자녀도 있잖아요. 엄마 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럼요. 걱정되고. 그렇게 얘기해서 일본을 비판했는데 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화를 내죠? 어디 소속이세요? 자기 정체성이 뭐죠 대체? 왜 화를 내는 거예요 대체? 남 욕을 했는데 화를 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맞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대체? 저는 김기현 대표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본인이 정말 대한민국의 여당의 대표면 여당 대표답게 행동하시고요. 연예인들 시비 걸고 이렇게 얘기한 거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이것도 표현의 자유예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얘기하는 건 뭐 잘못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됐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험성을 지적하는 이 일반 개인,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네. 개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뭐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정체성이 이상해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을 비판하는데 왜 우리나라 여당 대표가 화를 내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아니 그게 자기하고 직접적 연관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유인촌 씨가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됐잖아요. 예. 제가 이제 어제 다른 방송에서 백분 토론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여당 쪽 사람들이 유인촌 씨는 직접 한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했을 뿐이고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체부 장관이 한 부처의 장관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이 부처의 일과 관련돼서 탄압받고 블랙리스트 작성돼가지고 방송 못 나오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를 그럼 모르고 있었다는 거냐.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죠. 아니 근데 문화예술계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유인촌 씨가 직접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그건 모르죠, 상황인데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어저께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길래 그런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데 지금 문화예술인들은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탄압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좀 황당한 게 뭐냐면 네. 황당한 제가 느끼는 게 유인촌 전 장관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잖아요. 네. 이분 논란이 많고 문제가 많은 분이잖아. 엄청 근데 많죠. 예. 나머지 두 사람이 너무 문제가 많아. 신원식, 맞아요. 김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의외로 유인촌 얘기가 안 나와요 요즘. 그러니까 유인촌 후보자가 기뻐하고 있을지도 몰라 속으로. 김행 이분이 와서 막 너무 많이 뭘 만들어내니까 신원식하고. 네, 두 사람이 너무 뭐 이게 그러니까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쨌든 그건 난 이제 차치하고. 근데 그분은 왜 이렇게 돈이 많대요? 누구요? 유인천 후보자 162억 신고했잖아요. 김맹도 돈 김해 많잖아요. 124억 신고하고. 대단해. 와,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거 보세요. 문학의 돈에 관심이 블랙리스트. 없구나. 이렇게 짧게 말하는 거 보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가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정원이 만든 건 맞지만 유인천 그 당시에 장관이 알았냐 몰랐냐는 이게 확인된 게 아니라 뭐라고 네, 말씀을 못 네. 드리겠어요. 근데
문체부 장관이면 문화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의 권리, 권한, 그다음에 위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핍박받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사람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국정원이 그런 행동을 한 걸 비판을 해야지. 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해 볼게요. 그건 의혹이고 의심이에요. 네. 확신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이 그런 조사를 왜 했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국정원이 그럼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면 알아서 했다고 쳐. 거기까지 100번 양보해서 국정원이 스스로 알아서 했어. 자료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러면? 이걸 자 문화예술인 장관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장관도 어느 부처 장관이겠냐고. 문체부 장관 당연하지. 이걸 아니겠어요? 국방부 장관한테 주겠어. 이걸 통일부 장관한테 주겠어. 말이 돼요 이게? VIP한테 올렸나? 모르지 그거는. 근데 어쨌든 본인이 문체부 장관이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국정원에서 스스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관련된 일을 만들었으면 그 결과물을 관련된 부처에 주겠죠. 딴 데 주겠습니까? 그럼 문화체육관광부에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추측이에요. 의심이고. 저한테 대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혼자서 해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할까요? 한 배를 탄 사람이? 자, 어쨌든 그 추측, 의심. 네. 그러면 이게 네. 다른 부처 가기보다는 문체부에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몰랐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의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꽁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분 추천합니다. 노사연 씨를 문체부 장관 후보로. 노사연 씨가 지난번에 또 우리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을 또 과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유인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들의 관심이 좀 덜한 상황에서 지금 혼자 이득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모 교수님. 오늘 최진모 교수님이 열변 토하는 것 때문에 네. 강원희님께서 네. 또 슈퍼챗으로 아유, 후원을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